피라 계약질 스토리충 게임 한 분 필로입니다. 네, 오늘 분석할 내용은 가넷의 스토리가 좋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로가 저번 분석인 유민 분석에서 했던 유민 스토리의 문제점은 유민의 스토리는 몰입이 안 된다는 거다 라고 짚어줬는데요. 그럼 반대로 가넷의 스토리가 좋게 느껴진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몰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케네스의 서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케네스의 서사는 떡밥을 빼고 보면은 이렇게 요약돼요. 화난다, 펑! 형제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서사가 너무 단순한 나머지 출시 당시에는 꽤나 조롱을 듣기도 했어요. 다만 떡밥은 매우 충실했죠. 우선 보육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케네스의 대사에서 드디어 만난 두 번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떡밥성 대사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업데이트된 업적에서 가넷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등 본인의 스토리는 별 볼 일 없다고 평가받지만 떡밥은 매우 충실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케네스의 출시 후 8개월 뒤 가넷이 출시되며 케네스의 스토리에서 언급되던 두 번째 서사가 공개됐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대로 유민 스토리의 비판점이 몰입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 반대로 가넷의 스토리는 케네스의 스토리에 관심 있고 잘 알고 있다면 쉽게 몰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8개월 동안 떡밥을 서서히 뿌림으로써 스토리에 대한 장작을 계속 던져줬기 때문이죠. 네. 첫 등장 후 대사가 공개되는 기간 동안 걸린 시간들, 그리고 업적 업데이트로 처음 가넷이 어떤 상황인지 표현했다는 점, 로딩 스크립트에서도 케네스의 설정 내 떡밥을 사실로 공인하는 등 가넷에 대한 떡밥을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주었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가넷이 상당히 공을 들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것은 케네스의 스토리에서 시작된 가넷에 대한 정보를 은은하게 뿌림으로써 유저들이 캐릭터적 애정관계를 가지게 했고, 이 덕분에 가넷의 스토리를 받아들일 수 있던 거예요. 가넷의 스토리도 가넷의 스토리만 따로 본다면 그냥 사람 한 명 붙잡아 놓고 고문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좋게 느껴질까? 이는 가넷과 연결된 케네스의 서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넷의 스토리도 좋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단 이러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에는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코스트 산출이라던가 그런 거는 개발진들의 윗선이 판단할 문제고, 감수할 만한 코스트라면 얼마든지 투자할 테니까요. 진짜 단점은 바로 캐릭터와 세계관의 진입 장벽을 상승시킨다 입니다. 그럼 이게 왜 단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도 다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터널 리턴의 세계관은 업그레이드식 세계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드래곤볼의 파워 밸런스를 예시로 들자면 드래곤볼의 스토리는 수직 상승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한 적이 나타나고 계속 강해지는 거죠. 파워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는 수많은 일본 점프 만화 작품들의 문법으로서 계속해서 강한 적이 등장하는 것을 상정한 스토리 기법이죠. 이것과 다른 방법론을 쓰는 게 원피스예요. 최신 작품에서는 기어 포스라던가 그 윗단계라던가, 원피스도 슬슬 최종장이라서 수직 상승형 파워업을 많이 쓰긴 했지만 한창 연재하고 있던 당시에는 동료가 늘어남으로써 해적단 그 자체가 성장하는 재미를 줬거든요. 주인공인 루피가 강해지는 시기는 생각보다 길죠. 하지만 루피도 결국 강해지기는 하죠. 왜냐? 거대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허나 이터널 리턴에는 거대 서사가 없어요.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영상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수준이라 간단하게만 말해보자면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이터널 리턴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각자 어떤 마음으로 섬에 있는지, 그리고 왜 살아남는지, 그리고 또 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서사의 흐름에 따라가는 일반적인 스토리 플롯은 이터널 리턴과 맞지 않습니다. 압박겜에서도 아글라이아 패스 스토리는 있었지만 더 큰 거대 서사는 없었던 이유는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라는 IP적 특징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더 쓰면 안 된다는 거냐?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루미아 섬에 온 뒤의 스토리는 엄연히 유저가 직접 시간을 내서 스스로 소비해야 할 컨텐츠가 맞아요. 업적 스토리라던가 압박겜의 아글라이아 패스 스토리가 그러하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실험체가 주연으로 나오는 스토리를 골라서 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이터널 리턴 IP의 낮은 진입장벽이에요. 캐릭터 하나로 입문했다가
점차 여러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알기 위해 다른 캐릭터의 스토리도 강제로 먹어야 한다? 지금은 그게 윌리엄과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캐릭터, 그리고 아이솔, 로지,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케네스와 가넷 등 아직은 1대1 매칭이라서 큰 단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캐릭터 하나를 알기 위해서 2명 이상의 스토리를 알아야 한다면 그건 좀 힘들어요. 우선 아빠겜과 아들겜의 스토리 표현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아빠겜은 설정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나무위키로 한번 슥 보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아들겜인 이터널 리턴은 달라요. 일단 최근에 조금 늘어난 배경 스토리와 상세 및 특이사항, 그리고 행적 파트를 읽은 다음에 대사 유튜브로 유명한 건전한 닉네임님 유튜브를 들어가서 해당 캐릭터의 대사를 정독한 다음에 다시 나무위키로 돌아와서 업종 모음 페이지로 가서 컨트롤 F로 캐릭터의 이름을 하나하나 검색해서 찾아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필로도 계약질 스토리충이니까 다 찾아보는 거지만 2차 창작자가 아닌 이상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고를 들이면서 알아가고 싶을까요? 일단 내 최애캐라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최애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캐릭터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귀찮은 나머지 그냥 어떻게 관련이 있나? 그냥 그것만 적당히 찍먹하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소비해야 할 콘텐츠가 아니라 소비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사전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마르셀 듀샹의 샘이 있습니다. 이 예술 작품이 가지는 의의와 개념 미술에 대해 알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게 예술 작품인지도 모를 거예요. 현대 미술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예술인가 싶겠지만 그게 없던 시절엔 그냥 변기였거든요. 이러한 변기가 예술로 받아들여진 건 현대 미술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고, 어지간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전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터널 리턴은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대사가 귀에 익어가도록 했고, 동시에 충분한 캐릭터적 애정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그러한 노고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케네스가 그러한 사례이고 그것을 가넷으로 완성시킨 거죠. 출시 텀을 서로 벌리고 동시에 가넷의 출시 직전까지 업적이나 로딩창 스크립트로 떡밥을 계속 풀어가는 방식으로요. 아까부터 필로가 기존 캐릭터와 깊게 연관되게 만드는 캐릭터들이 진입장벽을 늘리고 단점인 것 마냥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장점도 있어요. 바로 기존 캐릭터를 재조명하고 그 캐릭터가 가진 특징을 신 캐릭터를 통해서 다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케네스의 스토리에서 비판받는 점은 떡밥은 잘 넣었고 잘 회수했지만 정작 본인의 스토리에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화난다, 펑, 형제 찾으러 왔습니다 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깊이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가넷의 출시 덕분에 이 스토리는 가넷이 겪은 비극의 원인이 되었죠. 가넷의 입장에서도 상호작용 내서 볼 수 있듯이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긴 했어도 정말 완전히 용서하기는 힘든 이유죠. 케네스가 참지 못했던 그 분노야말로 가넷이 현재의 모습이 된 이유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평소엔 아글라이아가 원흉이지만 원인은 아니었던 기존의 캐릭터 배경 스토리가 반대로 아글라이아가 원인이지만 동시에 원흉은 가넷과 연관된 캐릭터로 바꾼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압박겜의 주요 레파토리를 뒤집어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 덕분에 생길 수혜자들도 있어요. 바로 스토리 암흑기 캐릭터들이에요. 필로가 말하는 암흑기 캐릭터들은 프리아부터 테오도르까지 나온 실험체들을 스토리 암흑기 캐릭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시즌마다 이러한 암흑기 캐릭터 중에 하나와 연관이 있다 라는 식으로 새로 나올 캐릭터와의 케미를 유도하는 것으로 캐릭터성을 재조명하고 설정 단계에서 몇몇 의미 없어 보이는 설정들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캐릭터를 알아가는 재미를 다시금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따로따로 묘사함으로써 단순 발사대 취급이 아니라 캐릭터 개인이 가진 매력을 보여주는 식으로도 쓸 수 있죠. 가넷으로 치면은 서로 불을 자주 쓰는 실험체를 찾으려다가 사람을 착각한 에스텔과의 대화 업적이 있어요. 심지어 에스텔은 필로가 기획 의도를 가장 묻고 싶은 실험체 중 하나예요. 하지만 가넷 덕분에 서로 가진 공통점을 조명하여 대화 스크립트로 표현될 수 있었죠. 로지도 아이솔과 깊이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정작 본인이 악당으로 나왔던 아글패스 스토리에서는 아이솔과 연관된 스토리는 아니었죠.
이번에 나올 히스이도 인륜회 소속이었던 스바메를 잡으러 왔다는 설정이고, 유스티나도 딱 봐도 에레보스인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나와있죠. 방금 필로가 말한 이런 스토리텔링을 차용한 캐릭터들이에요. 앞으로 님블 뉴런이 어떻게 이터널 리턴의 스토리를 개설할지 감이 오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외적으로 보았을 때 가넷이 잘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게임 내적으로 가넷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필바